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강성우입니다. 미래영월의 100년을 준비하는 2024년 각진년 첫 번째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출입기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새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바쁘신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같은 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지난 긍정 성과 그리고 향후 2024년도 계획에 대해서 모시고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영월군은 목표했던 것들을 원만하게 이루어내는 성과 있는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준비해왔던 것들 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착실히 하나하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월군의 역점 사업인 동래산 명소화 사업이 이제 1월 15일 날 안전구원제를 시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그게 또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래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옛날부터 잘 아시죠? 우리 성산문의 시에 나와 있는 동래산, 동래산 제1동의 낙락장성. 누가 그래요? 동래산 그러면 그렇게 동래산이 영월에 있는 동래산 그거 맞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아는 사람들은 금강산의 다른 이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동래산은 영월 겁니다. 왜? 동래산은 사실 전설에 나오는 삼신산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인 묵객이 동래산에 이름을 붙였고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동래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의 동래산은 성산문의 시조와 딱 어울려요. 동래산 제1봉. 잠시 후에 이렇게 모노레일 보시면 알겠지만 제1봉에 우리가 낙락장성도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 동래산은 영월 8경 중에 하나고 영월의 주산입니다. 옛 자료인 영월부읍지와 여지도서에는 부의 동쪽 삼리에 있다. 평창 두만산에서 와서 읍치의 청룡이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룡의 해, 영월의 주산이자 청룡인 동래산 개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4년은 영월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갈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역점 시책과 핵심 업무를 보다 꼼꼼히 준비해서 우리 영월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는데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영월을 준비하겠습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단지,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 단지, 재산공단지, 드론산업 관련 기업 유치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연계한 산업화 전략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보장되는 청년이 정착하고 싶은 청정 영월을 지속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강원도 최초의 청년 임대주택 102호가 착공했고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공유주거 조성 등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계속해 다져가겠습니다. 청년 창업 상상허브, 덕포 청년 혁신타운 조성 등 청년이 주도하여 자유롭게 참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넥스트로컬 정책을 통해 서울 청년들을 영월로 유입, 직간접 지원으로 지역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는 등 향후 젊은 연령층 지속적 유입을 위해 일자리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청정 영월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이의 미래, 함께하는 영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그리고 농촌 유학으로 우리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영월에서 처음으로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교원의 야간 소아과를 개설해서 5년 5개월 동안 그 3천여 명의 환자가 진료를 했어요.
저희들이 4년 전에 신천초등학교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의 농촌유학과 연계돼서 현재 신천초등학교, 옥동초등학교, 녹천초등학교 작년 말 현재 학생과 학부모 119명이 지역에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촌유학 대상 학교 6개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2학기 유학생을 모집했는데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45명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다 받지 못하고 30명만 받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학부모들과 함께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 6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영월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영월의 모델을 구축해서 생활인구의 확대에 주력하고 그런 것들이 인구 성장의 변칙이 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남부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의료와 정주환경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월경찰서와 영월의료원 이전 준비 중으로 영월의료원은 현재 KDI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다.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전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의료원을 옮기면 의료원 부지에는 지역 소멸 대상 사업으로 강원 남부권 디지털 요양병원이 확정이 되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가족센터를 준공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포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25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812세대 복합주거 포함한 지역 활력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접근 교통망이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타 중에 있습니다. 태백선에 ITX 150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영월과 청량역에 2시간 20분에서 연만 1시간 46분까지 단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15일 착공하는 국내산 명소화 사업, 천변저류지의 정원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영월이 수도권의 2천만 시민의 야외 정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탄고도 1~3기를 연계 활용한 트레킹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근 각광받는 어싱길을 한 골 전남부 숲에 시범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활력,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농업특산단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소권 분소 연초 착공해서 금년 개소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유통 전문주택을 설립하여 농산물 복합 가공센터, 푸드종합지원센터, 장류거점센터를 일원화하는, 그래서 영월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월 주요 농산물인 콩, 연 매출액의 48억 목표로 대한민국 장류 1번지를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이렇듯 2024년은 민선 8기 반환점이 논의이기도 합니다만 민선 7기 4년 또 민선 8기 2년 동안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2024년 또 이제 2024년 국내산 착공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천변저류지에 조성되고 있는 정원조성 사업은 지난해 1년간 기반 조성을 했고 이번에 2025년도에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하면 2025년에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건 이제 그 국가교통망이 제천-영월 고속도로, 영월 삼척 고속도로, 또 태백선의 ITX 도입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10년 내에 다 이루어지면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단축이 되지만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월을 타켓으로 찾아와서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도시의 아이들이 영월에 와서 유학하면서 제2의 고향으로 영월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켜봐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사는 이걸로 마치고 영상 보시면서 또 영상 보고 나서
질문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기자분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교수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이 동해산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영상이야 정말 잘 봤지만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들어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동해산 명소화 사업은 어떻게 이제 우리 영월이 그동안 이제 폐광 지역 대체로 이제 그 태백 영월 평창 태백 영월 정선 삼척이 폐광 지역으로 되어서 이제 관광으로 대체 산업을 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정선 오안에 이제 그 카지노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으로 폐광 지역에 지원해주면서 또 그와 관련된 관광 인프라도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영월에는 동방시스타, 그리고 이제 태백의 오토리조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폐광 지역에서 대체 산업으로 만들어서 추진했던 어떤 관광 인프라는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남은 게 이제 삼척의 블랙베리 같은 골프장만 살아났어요. 골프장. 그리고 강원랜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뭡니까 카지노 수익금을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되는 거지 나머지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적자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결국은 이제 그 폐광 지역 대체 산업으로 모델로 삼았던 데가 어디냐면 그 당시 20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홋카이도 유바다시 거기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 폐광 지역 대체 뭐 공무원들 지금 퇴직하셨죠. 그런 분들이 수도 없이 가고 도에서도 가고 그래가지고 거기 모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영월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대한 투자는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하고 뭘 했냐? 박물관 쪽으로 박물관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작은 폐교들 다 사가지고 박물관 만들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그렇게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견인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안 된 거죠. 너무 이제 박물관 규모도 작고 물론 잘 되고 있는 박물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공공이 투자해서 박물관을 졌는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주천의 술샘 박물관. 근데 그거는 문도 못 열고 와이파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어서. 그런 어떤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영월은 그 이전에 다른 관광 인프라, 장릉이라든가 청명포라든가 복례산 천문대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복례산을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건 뭐냐면 영월이라는 동네는 영월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강원 남부권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수고해 사는 게 영월읍이에요. 평창 우리보다 군인구 조금 많을지 몰라도 옛날은 작았지만 다 읍면 다니고 7,000명, 8,000명 다니고 또 정선도 마찬가지고 태백도 황지 삼척이 황지 장성이 묶여져 있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영월보다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그 영월의 중심에 반경 5km 내에 영월의 10경 중에 5군데가 영월에 있습니다. 영월은 뭐 장릉, 청명포, 선돌, 고시굴, 복례산, 천문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긴 하지만 뭔가 확실하게 와서 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선 7기부터 준비했던 건 뭐냐? 복례산에 지금 보신 이것, 그 다음에 이제 저류지 들어오는데 보셨죠? 저류지. 그게 다 유유부지입니다. 그거를 지금 정원으로 만드는 사업. 결국 이제 천변저류지의 정원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장릉과 천변저류지와 청량포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차를 타고 오면 청량포 내려서 한 번 들어갔다가 버스를 타고 다시 장릉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저류지가 완전히 정원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장릉에서 내려서 이동수단을 통해서 저류지를 거쳐가지고 청량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이 복례산이 되면 복례산에 한번 올라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 영월 관광이 끝나는데 그러면 최소한 1박 2일은 해야 된다. 밤에 또 우리가 이제 복례산 전망대 이런 것 밤에 그리고 복례산이 지금 가만히 있어도 한 20만이 올라갑니다. 1년에 20만. 뭐 천문대도 보지만 그냥 바람 쐬러도 올라가고 사. 근데 그거를 좀 그 이동수단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운영해보자. 그리고 겨울에도 운영이 되고 또 전망대 보셨겠지만 비가 와도 전망할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영월의 어떤 관광의 거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한 4년 준비했는데 행정 절차 다 끝냈고 다음에 이제 그 사업비도 다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제 올해 2월 15일 날 이제 안전교원제 하면서 이제 그 기반조성공사 이런 것들 하고 또 그 지금 저기 그 모노레일 승강장에 그 공설묘지였어요. 거기서 묘가 한 290기 정도 있었는데 이제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한 해 다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착공만 하고 모노레일도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모노레일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모노레일이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깡통용차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지금 그런 게 전국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거는 최첨단 모노레일이라서 이게 수평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양에 30명까지 서서 탈 수 있는 케이블카는 아니지만 땅에 붙어가는 떠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례산에 모노레일 놓고 전망대 놓고 또 덕포역에서부터 인도교로 구상하고 있는 게 하나의 어떤 벨트로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제 착공 단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는데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가까운 예로는 원주 같은 경우에도 그걸 굉장히 하고 싶어서 이제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크게 키우고 거기에 가장 고민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숙박에 관한 거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영월 같은 경우도 이게 가까운 지역 안에 많은 사업시설들이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들 머무시지만 또 이 숙박시설에는 만족을 못 하신다는 의견들을 저도 종종 들었어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리모델링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숙박시설들을 좀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숙박시설 관계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영월이 뭐라고 할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왜냐? 우리 영월이 이제 숙박시설로 하면 대표적인 게 동강시스타밖에 없어요. 근데 동강시스타보다는 캠핑장하고 민박 펜션이 영월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다른 데는 다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매출액이 전국 단위에서 늘어나가지고 우리 영월 관광업 하는 분들이 뭐랍니까? 재난지원금 못 받는 데가 많은데 영월이에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버스로 오던 관광객들이 다 스톱이 되고 버스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 왔다 가는 사람들 주로 많고 했는데 그때 여기 영월에는 숙박시설이 녹아난 거예요. 지금 민박 펜션이 꽉 찼고 가족 단위로 다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다니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에코하우스? 동강생태정보센터에 친환경 숙박시설 에코하우스가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다 적자였어요. 코로나 있으면서 완전히 만실로 흑자로 돌아서고 지금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어요. 숙박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대형 리조트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갈 거고 영월에 지금
영월 시내 어라이얼 호텔이라고 이제 모텔이죠 어떻게 보면 호텔이 하나 새로 졌어요. 이번에 또 몇십실인가 또 사는 졌는데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이건 뭐 만실이야 만실 늘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 우리 이병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 근데 숙박시설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수요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민간 투자를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월에 와서 이렇게 머무르고 자꾸 활동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민간 투자는 따라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은 그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인구들이 좀 이제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도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펜션이나 이런 퍼져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차로 주로 이동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관광객들은 또 이제 영월읍 안에서 뭐 걸어서 이동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또 나올 테니까 이 읍 안에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거는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그 게스트하우스 그 역전 앞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역전 앞에 지금 그 덕포 사울이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지금 상태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덕포 6, 7, 8, 9리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가면 뭐 청년 아파트 들어서고 청년 활력타운도 만들고 다 구상하고 아파트들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는 그대로 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은 이제 그 뭡니까? 그 뭐라고 하나? 저 근로자들이 이제 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동네가 다 게스트하우스를 바꿀 거예요. 예. 그런 모델을 우리가 주민들하고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하여튼 지금 잘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ITX도 지금 1시간 46분이지만 우리가 영월하고 태백하고 태백선 직선화 문제 협의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하면 영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간대예요. 예. 자, 우리는 이제 목표가 1시간 30분대까지 ITX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뭐 젊은이들이 큰 부담 없이 지금도 영월이 넥스트 로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서울의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부담 없이 와서 게스트하우스도 자고 지금 우리 관광과장 맞나? 예.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게 걷기 좋은 시내 걷기길 지금 우리가 다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걷기 하면서 또 주말마다 상설 공연하고 이러는 게 다 그렇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조금 좀 취약한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뭐 봄 되면 1년 내내 이렇게 좀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트레킹은 이제 웅탄고도 그거 바람도 많이 불었고 그거 관련돼서 올해 우리가 영월 시내 걷기 좋은 길 그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이야기도 좀 담고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또 거기다 시내 관광할 때 그러니까 이게 동네산 명소와 그 천변저류지의 정원 이런 게 영월 시내 관광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시내 관광을 일단 활성화시키자. 그게 이제 뭐 다른 지역 원주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게 시내 관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주도 간현 쪽에 딱 박혀 있고 제천도 케이블카 뭐 몇백원 청풍 쪽에 다 있어서 다 거기를 다 영월로 와요. 영월이나 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는 사람들을 영월 시내에 담자. 이런 게 이제 그 복례산 명소하고 천변저류지 정원조사 핵심입니다. 마지막. 여기 보면은 연간 뭐 10만여 명의 청년 영월 대표 장소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지금 사업을 이제 나중에 완성했을 때는 수요를 어느 정도 좀 방문객 인원이 어느 정도 좀 보실 수요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한 거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 예. 나중에 드릴게. 네. 지금 전망대도 그렇고 모노레일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그
국내에서 좀 찾기 힘든 그런 시설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망대도. 예, 말씀하세요. 네, 국회뉴스 박하림 기자입니다. 그 동해산 명소화 사업 굉장히 비전이 가득한 사업인데요. 미래의 영월 100년을 내다보시고 계시는데 비단 동해산 명소화 사업으로 100년을 채우진 않을 것 같아서 예. 그 이후에 혹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근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다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100년을 채울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100년 얘기를 제가 얘기하니까 왜 100년이냐 뭐 이렇게 그렇게 거창하게 기간을 잡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월의 근대화, 대한민국 영월의 산업화 근대화된 건 1931년 무렵입니다. 1931년에 상동광업소가 이제 막 뭐라고 할까, 이제 개발해 보려고 했었고, 대한석탄공사 영월광업소가 분명 마찰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식민지 정부 때 오픈을 했거든요. 오픈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석탄이 케이블카, 한반도의 최초의 케이블카를 보는데 동경석도가 만들었습니다. 케이블카를 만들어 그 석탄을 지금 LNG 발전소인 영월화력발전소에 공급했어요. 그 케이블카 20몇 킬로를 케이블카로 다니면서, 그게 1972년까지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북한의 뭐 아우지 탄광이니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 배웠잖아요. 수풍댐이니 뭐 아우지 탄광이, 북한 건 빼고 남한 쪽으로는 최고의 탄광이다 이거. 가장 수준 높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던. 그때는 지금 뭐 태백이니 이런 게임도 안 됐어요. 사업과는 이제 뭐 민간들이 투자하기도 전이에요. 1931년에 그렇게 이제 문을 열고 광산이 되고 발전소가 되고 대한융석이 되고 해서, 영월하면 전국에서 가장 돈 많이 도는, 배운 사람 많은 곳. 왜?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디 취직할 데가 없는데 60년도일 때 삼성이 있어요. 현대가 있어요. 아무것도. 그때 다 국영기업체로 온다고. 그럼 여기에 국영기업체 몇 개? 대한융석, 대한석공, 대한한국전력. 이런 아주 최고의 직장들이 있었던 데요. 그러니까 이런 직장들이 모여서 거기에 이제 유적이 되고, 장릉 있고 청명포 있고 뭐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1967년도에 영월에서 단종문화재를 만든 겁니다. 그 67년도면 뭐 아시겠지만 이게 문화라는 말조차 조금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67년도 영월 사람들이 단종문화재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이 인산 이래를 이뤘어요. 그게 영월의 저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폐광지역 대체 산업을 찾을 때, 박물관 특구로, 누가 박물관 특구 하겠어요? 그래서 박물관 특구가 결국은 뭐 관광객을 엄청나게 견인하지 못했지만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일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박물관 특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들이 영월 국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931년부터 1934년 무렵에 대한민국 산업화 또 근대화, 그러니까 영월이 대한민국 산업화나 근대화를 주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역량이 영월이 굉장히 컸었다. 그런데 이제 2031년이면 영월에 처음으로 고속도로 들어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제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 때문에 동해시장하고 뭐 가서 쭉 얘기하고 그랬는데, 강원도가 이제 그 항만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제천에서 영월까지 고속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요. 이게 돼야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매달렸고, 지금 영월 삼척이 뭐 어제 우리 얘기로는 그냥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예타 뭐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예타가 안 되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정상적인 절차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2032년에 영월까지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고
2034년에 삼척까지, 동해까지 고속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 우리가 동해 물류, 동해항에 환태평양 물류 정착이 되면 폐광 지역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그 폐광 지역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데거든요. 영월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0년 만에 다시 또 영월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만 뭐 교통 다 동네마다 다 있는 고속도로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없다 보니까 우리 폐광 지역 대체산을 왜 다 잘못됐느냐? 엉뚱한데 도로도 하나 못 만들어 놓고 누가 옵니까? 안 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도의원 할 때부터 계속 쫓아다니면서 고속도로 해라. 그래서 된 겁니다. 내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내가 많이 나섰고 태백선 ITX 도입도 내가 최초로 꺼내가지고 지금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었는데 결국은 강원랜드 내가 강원랜드 사장한테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전용 열차를 놓든지 고속도로를 하는데 강원랜드가 적극적으로 나서 돈 보태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것도 사실 논의까지 됐었어. 그래서 교통 인프라만 구축이 되면 우리가 좋아진다는 개념보다 이제 다른 데하고 경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경쟁의 틀을 갖추면 사람들이 어딜 가겠냐? 가깝잖아요. 강원도가 농촌 유학하자고 내가 몇 년 전부터 덤벼들어가지고 이래 하는데 강원도가 가장 좋은 점이 뭐냐? 농촌 유학, 산촌 유학, 어촌 유학 다 할 수 있는데 강원도가 서울의 아이들이 저 전라남북도까지 가면 강원도 얼마나 가깝냐? 그래 지금 신경호 교육감이 시작해가지고 우리 영월이 신천초등학교를 자체 모델로 만들어놨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놓고 강원도 교육청 입장에서 이걸 도내로 확산시키고 싶은데 내가 먼저 우리 영월을 하고 가자고 해서 영월에 좀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뭐 다른 양양도 하겠다니까 양양 바닷가에 간다니까 확 신청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안 가게 또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지금 워케이션 우리가 고시동굴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호텔이 워케이션 센터로 이제 거의 준공은 아직 안 됐죠. 이제 잘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영월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가 잘 분석했고 또 그걸 이제 잘 활용해서 하면 저는 뭐 영월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뭐 옛날처럼 뭐 관광버스 타고 다 물론 버스 타고 오겠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모노레일 이 중간 승강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 상하행이 13분씩인가? 13분? 맞아? 그 26분 걸려야 돼요. 올라가려면. 13분 타고 올라가서 1승강장에서 잠시 쉬었다가 또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냥 바로 또 바꿔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올라가면 또 거기서 그냥 뭐 내려올 게 아니고 아까도 봤다시피 그런 시설들 안에서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하고 하다 보면 그 덕포 또 사오리 일대 이제 저기 지금 그 인도교는 저건 지금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저건 다시 스케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도교는 아주 슬림하게 잘 만들어서 지금 저기 우리 저수지 그러니까 수원지에서 그러니까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들이 그냥 하천으로 가요. 그걸 내가 아까 조금 전에 폭포로 연결시켰어. 이렇게 하면 뭐 볼거리도 되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그런 거 해가지고 관광도 관광인데 관광보다는 산업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물자원 산업화단지 지금 이제 뭐 주민들 반대해가지고 한 2, 3년 또 의회에서도 절대 안 되고 싶고 해가지고 한 2, 3년 좀 지속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요. 광물자원 산업화단지 지금 저희 1, 2, 3농공 단지는 꽉 차가지고 영월에 와서 뭐 고속도로 생긴다니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영월에 와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가 해결을 못 해줘가지고 이제 산업공단지 이제 같이 준비하고 있고 드론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리면 드론 때문에 지금 뭐 전국이 난립니다. 도시들이. 근데 가장 이제 국토교통부나
후속동부에서 이제 영어를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영어를 뭐 여기서 우리가 뭐 드론 하면서 뭐 드론 이제 사람이 잘못 오해하는 게, 드론은 무슨 자동차에서 공장 찍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공업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영월이 드론 제작하고 테스트하고 이러기에는 영월이 최적의 조건이다. 이런 이미 정평이 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드론 다목적 센터에 산자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제 시험 장비도 좀 넣고 그렇게 하면 그 드론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연구소들이 쫙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이렇게 생기면서 뭐라고 할까요? 또 하나의 산업축으로. 근데 그게 그 산업이 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기 뭡니까 배분석이라든가 석회석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환경적이지 못한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상당히 수준 높아졌어요.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환경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도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 같은 걸 좀 확실하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제조업이 유지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동네. 그럼 뭐 떠나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또 수도권과 교통망 좋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부족한 문화적인 욕구를 도시가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농촌 유학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건 영어급은 아니에요. 이제 면 단위만 20명, 21명 학교만 지금 내가 한 5, 60명까지 목표를 잡고 다 유학을 유학생으로 채우자. 그럼 이제 걔들이 1년 하다 갈 애들도 있고 또 들어오면 채우고 아니 나는 졸업 때까지 있겠다고 하면 우리가 신천초등학교 모델로 우리가 바꿔줘서 졸업까지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주거 공간이 조금 문제라서 주거 공간도 올해부터 이제 빈집은 사실 쉽지 않아요. 말은 쉬운데 빈집 리모델링 하는 게 쉽지 않고 우리가 웬만하면 뭐 모듈 주택이라도 해가지고 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100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뭐 없으시면 저희 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같이 얘기 좀 더 하시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출입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기자분들께